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하는 국방개혁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와중에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아니 자기 집권당 대표하고도 보기 싫다고 만찬을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수록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 네. 당과는 다양한 채널로 소통 중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왜 밥을 안 먹냐고. 연말까지 이게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뉴라이트라기보다는 리본 라이트다. 저 같은 사람을 물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반국가 세력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속하고 낙인 찍힌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묘한 또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이 피를 나눈 동지로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정반대당에 계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분들은 팝콘 드시면서 요거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피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하셨던 국민의힘 서울 마포울 당협위원장이시죠? 하문경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때 친하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내가 뭐 결혼식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아, 군산까지 갔었는데. 아 그래요? 군산까지요? 네. 언제부터 그때 거기 피로연 끝나고 거기 해석강인가 어디서 회 먹고 내 식중독 걸려가지고. 여기서 식중 못 드시고 제가 온 아니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아. 우리끼리 가서 2차를 가서 식중독 먹다가. 그러셨고 네. 여자든 그런 추억이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 소개는 안 할 예. 거예요. 아니 하려고요 이제. 예, 네. 소개는 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피까지는 안 나눴고 네. 저는 뒤에서 이렇게 후방 지원. 따라다녀가지고 네. 멀리서 많이 뵀어요. 보급 같은 것 좀 해주시고, 예. 네, 그랬던 이론 추억이. 보급. 네. 자, 그리고 신영 기자 오늘도 뉴스 잘 안녕하십니까? 전해주시고요. 네. 근데 젊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서열이? 일단은 우상호 의원님이 학생 운동은 저는 네. 군대 갔다 와서 해서 네. 학생 운동 기수로는 제가 아래 기수고 운동은 좀 나이는 있으시죠? 제가 한 살 위고 학번은. 그렇습니까? 근데 뭐 삼민투 시절을 뭐 어쨌든 뭐 워낙 유명한 투사였으니까 한참 밑이셨군요 우리 우상호 의원. 한참 미치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아니 그 지금 약간 워낙 친하게 지내서. 그래요? 뭐 근데 가장 저기- 기억에 남는 건 예. 우리가 저 장안평 대공분실에서 서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장안평에 같이 끌려갔다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대공분실 있었는데 먼저 저 동지 이름 팔아서 나오시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너무 떳떳하니까. 너무 떳떳하니까 나오셨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나오셨고 예, 원래 저기 다른 분들이 다 평가하시기를 네. 뭔 얘기를 해도 다 진실되게 받아들이는데 음. 저는 뭔 얘기를 하면 뭐 숨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고생을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예. 이 거짓말할 상이다. 이거 스타일도 거짓말이 아니고 스타일이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일이. 잡혀갔을 때.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수사관이나 그 구속 적부심할 때 판사님들이 네. 우상호 저 사람은 왠지 억울하게 끌려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느낌은? 아니 그 자체가 맑잖아요. 관상이 억울한 왜 관상. 우리 함동지는 보면 이게 뭔가 좀 컴컴해 보이잖아. 항상 뭐 싸우려고 하는 자세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은데 불만이 네. 좀 많으셨고. 또 그 잊어먹었던 사건을 또 기억을 해냈구나. 근데 거기 왜 갔어 국민의힘을? 지지에 와서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동안에 뭐 통 서로 뭐 못 만났어요. 연락했거나 그랬어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저 뉴스를 통해서 처음 글로 갔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깜짝 놀랐지. 깜짝 놀라셨구나. 워낙 친하게 지냈으니까 잘 아니까. 네. 한번 연락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갔냐? 이미 간 사람한테는 이제 예. 갈 거냐 말 거냐 의논하러 전화 오면 대답을 하겠지만 예. 이미 가신 분을 못. 그런가요? 어떻게 간 거는 지금 잘 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생은 좀 되지만. 네. 네, 고생은 좀 되지만. 네. 네. 글쎄 뭐 일단 결과가 아직 안 나오셨으니까 조금 두고 보시죠.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이 예.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먼저 있습니다. 국정브리핑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질의응답 네, 하고 오전 있습니다.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네. 너 벅스탑 히어 딱 놓고 국정 브리핑을 왜 웃어요? 아니 그건 왜 있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의 어떤 기존가 보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도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책임감, 책임자다. 마지막 책임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아니, 그 미국에서 선물 받으신 선물 거 아니에요? 받은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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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이든 대통령. 네. 그게 이렇게 딱 놓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기념품을 갖고 계신 건 뭐 괜찮은데 네. 그게 이제 오늘 뭐 국정 브리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앞에다 놓을 늘 만한 집무실에 놓여 있잖아요. 건가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던데 여튼 굉장히 그 정신 그 네. 말과 이제 동의를 하시니까 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정 브리핑을 한 20분 정도 먼저 40분 정도 먼저 했어요. 네. 일단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 회견 자체가 한 3개월 만 네, 지난 5월 이후 2주년 기자회견 후 3개월 만이고 오늘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4+1 개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더하기 저출생 대책까지 이제 집중을 해서 이 40분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뭐 예를 들면 뭐 유난 갈등이라든지 최혜병 특검 이런 좀 민감한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도 뭐 대략 봤는데 브리핑 예. 하는 걸 봤는데 뭐 크게 보면 그런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혁 안 하면 편하다. 예. 쉽게 갈 수 있는데 나 그 길 가지 않겠다. 그렇죠. 어렵더라도 욕 먹더라도 내가 이 개혁을 반드시 좀 네. 해내겠다. 이런 이제 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앞에 20분은 성과 설명을 했어요. 예. 우리가 뭐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고 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하셨고 네. 그 뒤에 20분은 쉬운 길 가지 않겠다. 예.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4+1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가 또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하셨죠. 예. 자, 이 브리핑 혹시 뭐 보셨죠? 조금 내용을. 네, 보면 보다가 왔는데 네. 네. 이제 앞부분 보고 이제 질의응답은 좀 못 보고 네.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아까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그 뭐랄까요? 스타일. 예, 스타일을 네. 안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성과 얘기할 적에 저걸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는데 왜 몰라주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예분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소통은 네. 자기 자랑 백날 해봤자 이미 인기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그런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있다. 네. 뭐 개혁 얘기는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안 하고 있다. 그럼 2년 6개월 다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좀 공허했다. 아, 네. 뭐 개혁하자는 걸 반대할 리는 없는데 네. 국가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이죠. 근데 네. 역시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네. 그걸 이미 여당 때 저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공허해 좀 보였다. 공허한 메시지로 공허했다. 들렸다.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까지 듣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개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도 있는 거고 대통령 의지도 있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두 가지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 첫째,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하고 네. 협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참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뭘 이렇게 그 개혁의 적기가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하고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하기 위한 플랫폼을 까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예, 둘째는 개혁을 하더라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더 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국방 개혁합니다. 군 구조 개혁하고 AI 국방 4.0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개혁의 와중에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개혁의 혼란이 있더라도 유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연착륙이에요. 항상의 어떤 네. 상태가 그거는 어떤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의료 개혁에서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또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이에요. 네. 이건 전시 대비해서 유지하는 시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도 이거는 지속 가능성을 연중 검토하도록 돼 있는 300여 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일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하루 이틀씩. 네. 벌써 2주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이에요. 일단은 이 항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네네. 개혁인데 지금 이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개혁도 좋고 의료 개혁도 좋고 다른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책임 있게 안정을 유지하고 이런 비상 대책으로 우리가 전혀 뭐 9월 추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어떤 것들을 해놨다. 그 네. 다음에 개혁이에요. 아, 네.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점들이 개혁을 얘기하더라도 네. 기본이 있는 거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 함위원장 말씀 듣기 전에 네.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잖아요. 개혁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네. 안정감 있게 가야 된다. 지금 질의응답에서 좀 이 화두로 좀 생각해볼 만한 질의응답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지금 의료개혁, 의료 대란이 굉장히 네네네. 큰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정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자, 내가 이미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얘기를 했다.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의사단체와 37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 의료개혁은 지금 이미 해외와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이 증원 숫자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근거가 없는 얘기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뭐 우리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이제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의료개혁을.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전 뭐 두 분 얘기하시는 건 뭐 다 동감하고요. 뭐 현재 이 4대 개혁이나 뭐 이런 얘기도 네. 그전에는 3대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권 초부터 이런 네. 걸 준비해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에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것도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고 평상시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것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 방향을 제대로 초기부터 잡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잡은 것들이 이제 그런 세 가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작년에 갑자기 또 의료까지 네네. 내가 나와가지고 네 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 도대체 개혁이라고 할 때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 그걸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가 내용이라는 구체적인 네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지 그것도 좀 않나. 미흡하다. 예. 그 의료 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현실 인식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건 굉장히 좀 대통령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주실 줄은 몰랐네요. 저는 지금 예. 이렇게 제가 지금 다리 쩔뚝거리는 게 이 예. 철심 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오, 맞다. 제가 한번,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잖아요. 아. 종합병원을 다녀와서 그걸 수술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모난 바퀴에 자전거가 굴러가는데 하여튼 굴러는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게 네. 희한하다고 하여튼. 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예. 어찌어찌 꾸역꾸역 되고는 있으나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석 때 다치지 마라. 예. 어? 추석 이거 때 야당에서 나오는 사고가 얘기인데. 난다든지 이러면 네. 진짜 속수무책이다. 방법이 없다. 왜 의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니, 다치고 다시 좀- 싶다고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치기 그러니까 뭐 싫지다. 지금 조심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은 이래요. 의대 증원 전 찬성이에요. 네. 사실 지금 뭐 의사가 부족한 그런 전공 분야도 많고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 지역 가면 특히 의료 이 혜택이 워낙 의사들이 없으니까 네네네. 주로 도시와 또 특정 이 분야의 의사들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해결하자고 하는 방향은 저는 동의하는데 당장 이게 지금 국민들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저렇게 기싸움을 하면 언젠가 의사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지.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의사 자기 직업까지 그만두겠다고 하는 정도의 강한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개혁 자체를 방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장의 국민의 고통은 덜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를 해야지.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니네 언제 무릎 꿇나 보자는 식으로 버티면 이거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의사들도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싸우고 있고 네. 정권도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또 싸우고 있고 네. 피해는 국민만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네. 오늘 정도의 기자회견에서는 원칙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대란을 지금 의료 사실 붕괴된 거예요. 뭐 의료 대란이 올 것이다. 이미 대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김종인 위원장이 저 수술을 못 받아서 20군데를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화로. 예. 그럼 그 정도 영향력 있는 분도 병원을 못 구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법을 네. 개혁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혁도 하면서 네, 네. 당장의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대통령이 내놓아야 의무가 있는 거지. 원칙론만 얘기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 그걸. 근데 의료대 근데 네. 이 의사 수 늘리고 뭐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건 저는 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의사를 근데- 늘리고 싶어 했죠. 아니 저는 뭐 이것이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를 망가진 것은 저는 뭐 다른 근본 원인도 있겠지만 네. 가까운 원인을 찾자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지역 규제 네. 뭐라고 합니까? 저 3차 병원으로 가는 거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걸 그걸 풀었잖아요. 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의료보험 확대 정책을 펴면서 네. 마구잡이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게 골병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를 풀려면 의사들이 네. 그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유도해서 해야 돼요. 지금 뭐 장롱면허 갖고 있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지역 그 제한 풀었다는 거는 좀 큰 병에 걸렸을 때 3차 의료기관 뭐 이런 데 갈 때 원래 지역에 각 있는 지역 데만 가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다 처리 1차, 2차, 3차로 이제 가요. 푸니까 전국에서 다 지금 서울로 올란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전부 서울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그 아무리 무슨 뭐 수가를 올리고 별짓을 다 해본들 네. 누가 저기 충북대 병원을 가냐고요. 안 가죠. 금방 택시 타고 자동차 타고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가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충북대 병원도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연말 가면은 적자 병원으로 전락하는 병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의사 그래서 수 아무리 늘리는 걸로 뭐 해결되지 그 정도 않나. 해가지고 네. 뭐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다? 그 지역 의료 살리는 거하고 필수 의료가 만약에 그게 개혁의 그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네. 그 해결책을 찾는 건 의사 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뭐 의사분들의 뭐 파업이든 진료 거부든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은 됐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럼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 마련을 좀 하고 나서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판도 있던데. 예상을 예상한 대로 저기 현실이 안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비상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제일 예상이 달랐던 게 어느 대목입니까? 전공의가 안 돌아온 거예요. 예. 네. 전공의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일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전공의들이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저 이탈하고 그러지만은 네.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걸 가정으로 해서 대책을 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90%가 떠났어요. 네. 내년에도 안 돌아온대요.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 이거는 분명히 예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이럴 경우를 예상해서 다른 대책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고 네.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고 지금 9월이면 이제 수능 시즌이 들어갑니다. 이제 수시 다 원서 쓰고 이럴 시즌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대 정원 첫 번째 이 수시가 진행이 되고 예. 수능이 진행이 되고 이런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선 수습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현장 의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의사 양성 체계 이 교육 체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이거 가르칠 수가 없다. 가르칠 수가 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량 유급 휴직 사태가 나타난다는 게 그분들의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예상에 다른 거 아니야. 2,000명을 늘린다고 할 때는 교육 현장에서 서로 받으려고 그런다. 자기 대학 의과대학 정원 늘리려고 했다. 이게 기본 과정으로 해서 된 건데 막상 까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게 저기 뭐냐 지금 수용 가능하지가 않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정책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수정해서 조금 어떤 목표를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정책의 유연성이 담보가 돼야지. 네.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목표 지상주의예요. 목표가 이렇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현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두고도 그래서 지금 여당이랑 용산도 굉장히 좀 갈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이 유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뭐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죠. 고위당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내년 거는 입시 요강도 다 나왔고 지금 고3들이 다 원서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올해 건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늘리고 내년에 늘리는 거는 좀 유예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내후년에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거는 뭐 의사들이랑 또 얘기를 해봐야죠. 의사들이 네. 찬성을 할지 말지도. 근데 대통령실에서 단칼에 거부를 했죠.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불가역적인 문제다. 약간 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안이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사실 이 안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원했던 방식이거든요. 민주당의 김윤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가장 원했던 방식인데 그래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영국처럼 공무원들이 일반인들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제 전문의 보드를 왜 따요? 거기 몇 년 동안 10년 가까운 자기 청춘을 갈아 넣어가지고 따봤자 나와봤자 똑같이 피부과하고 저기 성형외과 하는데 가서 일할 텐데 모두로 보드를 소아과나 외과 이런 걸 따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필요하면 자기들은 다 외국 가겠다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네. 그럼 우리가 영국처럼 의료 시스템은 그렇게 갈 건지 완전 공공으로 갈 건지. 예, 국민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럼 미국처럼 돈 있는 사람 따로 사보험 들어가지고 그걸로 갈 건지 라고 하는 상황으로 곧 닥칠 것이다. 그래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선택을 국민한테 물어볼 시점이 곧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이 이제 다가와요. 예전에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예, 이 부분만큼은 지금 저기 빨리 대통령의 개혁 독주가 아니라 협치의 그 정신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다른 문제, 뭐 부동산 문제다, 뭐 주식 시장 문제다 이런 것들은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국민 생명 안정에 관한 문제는 하나의 어떤 항성성, 안정성이 깨치면은 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그 불신이랄까 이런 어떤 그 이후의 개혁의 비용의 급증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원하는 개혁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개혁이 중요하다면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다 저 용산으로 초빙하셔서 근데 대통령 그럴 같이 생각이 손잡고 별로 없어 예. 보이는 거기서 것 끝장 같은데. 토론하고 이제 이렇게 만찬도 해야죠. 미뤘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예. 여야는 늘 다투니까 생각이 달라서 예. 여야가 다툰다고 해서 나라가 뭐 앞으로 안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집권 세력의 분열은 좀 위험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대립하는 거는 예. 아 그래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의 당정협의라는 것은 견해가 다를 때 비밀리에 모여서 사실은 조율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저걸 한동훈 대표가 저기 공개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터뜨리는 걸 보면서 제가 아니 저거를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상의를 안 하고 저렇게 얘기 되는 건가? 아. 왜 그랬지? 그래서 네. 보통 저렇게 안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뭘 조정하려고 하다가 뭔가 틀어져서 나중에 약간 견해 제가 노출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근데 아예 시작부터 저렇게 딱 네. 다른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실이 이런 제 자르고 같은 만찬 편이 취소하고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전 협의 채널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네. 위험하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거는 뭐 안 만나도 그만이지만 아니 자기 집권당 대표하고도 보기 싫다고 만찬을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네. 이럴수록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집권 세력 내부가 이제 싸움이 붙었구나. 어. 근데 이거 즐기고 있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아니 왜 가만 계세요? 아니 그 뭐 채널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한동훈 일단- 대표랑 윤석열 저 대통령이 도저히 지금 뭐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어떤 실제적인 상태는 어떤지는 잘 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와야지. 예. 예. 오늘 지금 출연할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맞아. 그건 이제 그리고 제가 저희가 또- 갑자기 좀 모신 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를 이 김성태 저 전 원내대표급이면 네. 그렇게 급으로 쳐줘가지고 이렇게 불러줘서 네. 이렇게 전 원내대표 아니 전 의원 한동훈 대표하고 좀 친분이 있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영입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저 용산에서 영입했습니다. 진짜? 네. 용산하고 더 친하겠네. 용산하고도 지난번 이 의료 때문에 서로 끈 떨어졌어요? 한번 주고받아. 용산이랑도 끈 떨어졌어.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문경 위원장님? 뭐 아니 제가 필요하면 되는 거죠. 저기 그 잠깐만. 말인 모신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한 사실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 여당 대표와 저 용산이 굉장히 좀 껄끄러운 관계인 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예. 그 하는 걸 보면은 좀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드러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 희한해. 예. 네. 왜냐하면은 서로 조율을 네. 물밑 조율을 끊임없이 해서 네. 하게 할 루트도 있고 네, 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게 계속 안 안 되는 되고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총선도 사실 뭐 몇 번의 격돌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네. 거 볼 때 정권을 이렇게 운영하나? 저도 뭐 저 뒤늦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지만 네. 한 40년 동안 거의 뭐 제가 20대부터 DJ YS를 만나고 뭐 이래왔던 네네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를 봐왔는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조금 문제를 네. 더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신지호 전략 예. 본부장이죠. 예, 예. 네.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달나라에서 사는 것 맞아요. 같다. 예. 그다음에 국가는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최고치의 비판입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네. 가세를 했고 그 전에 이미 그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소신 발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이뇨한 최고위원도 네. 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도 네. 지금은 들려요. 네. 이거는 확인은 안 됐지만 임요한 최고가 네. 최근에 이 정부의 이제 의료개혁 이 흐름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여권 특히 여당 전반의 회의론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용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갔어요. 네. 다른 뭐 최혜병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굉장히 어떤 그 확산하는 속도라든가 범위, 그다음에 말의 톤이 높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30일 만찬이 취소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건 균열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균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우상호 전 의원님이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네, 말씀하신 그 네. 상황을 이거 얘기하는 어떻게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지금 상황 인식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균열, 위험 막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 인식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근데 저는 뭐 대통령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고 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고위당정 통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사실 나중에 기사로 먼저 나왔죠. 그 기사로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제안했는데 뭐 거부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먼저 나왔고 네.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기자들 만나서 고위당정 끝날 때 한동훈 대표랑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전달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야 될 얘기가 기사화가 된 거죠. 네.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신지호 전략부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용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거는 당정 간에 긴밀히 조율해서 한 목소리로 가는 게 맞다.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플레이라는 게 뭐 정치 플레이, 개인 플레이 이런 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책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상의하는 정책적인 소통이 아니라 네. 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 자체를 어떤 정무적인 그러니까 당정 간의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발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여당 오늘 왜 말씀을 하세요? 여당 지도부랑 지금 용산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된 네. 이 상황에서 이걸 지금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네.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이게 예.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당청이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가령 김근태 의장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막 아. 이런 때 네. 약간의 갈등이 노출된 적이 네, 있었죠. 네, 제가 그 회의도 들어가 봤는데 네. 회의에서는 더 격한 얘기가 오갔어요.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에. 네. 근데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당은 당의 이 한동훈 대표와 같이 친한 분들은 정부가 당이 요구한 내용들을 안 받아주고 조율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고 대통령실은 이게 차별화를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를 치나? 이런 인식들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를 과정이에요 하나? 지금. 뭐, 네. 서로 신뢰가 전혀 없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이건 이제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당하고 정부가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곤란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그 집권당 연찬에 대통령이 안 갈 것 같은데 예. 만찬도 취소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잘 됐네. 그리고 오실 거예요. 예. 안 가신다는 그거 한번 봅시다. 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간다는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장관들만 갈 거예요. 가서 뭐 얘기를 충분히 또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올 거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그건 확실하게 핵심 뭐 정보가 있네. 예? 아니 그럼 거의 끈은 떨어진 걸로. 아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가 되는 게 그래요?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이거는 와서 이제 그럼 다시 대통령 관계- 연찬에 온다. 예. 확신을 하시잖아요. 예. 기사 하나 쓰세요. 불안해? 오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연찬에 오면 그럼 이제 다시 뭔가 좀 이야기할 룸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하여튼 저기 끊임없이 이 문제는 예. 뭐 만약에 이제 저라고 했으면은 이런 의사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예. 전반적인 걸로 서로 조율을 의료 문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세팅을 청와대랑 용산이랑 같이 해가지고 당이 플레이를 같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짰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미숙하긴 한데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것이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의료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 현안이어서 네. 빨리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놔두면 점점 더 커지거든요. 네. 그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언론인들은 계속 한동훈 대표 측근들에게 당신 생각을 접을 거냐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실과는 인식의 차이가 계속 드러나는 거니까 네. 네. 이게 장기화되면 아주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그 대안에 대해서 나름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야가 좀 한 목소리로 좀 대통령실에게 좀 건의를 하거나 그거는 압박을 하면 불가능하죠.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진짜 당이 그럼 집권당이 그렇죠. 네. 쪼개져요. 대통령실하고 그러면 그건 진짜 결별선언이에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고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서 압박을 하면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야당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압박하냐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대표 회담할 때 이거 의제를 올린다 만다 하니까 대통령실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 우리로서는 그 의제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얘기를 가지고 네. 그 선에서 얘기해 보자고 할 수밖에 예. 없죠. 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사실은 좀 난처한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도 제가 볼 때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죠.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아니 높고. 그게 또 다른 균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갈수록 꼬이고 있어요. 차별화를 할 거면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버리고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빨리 조율을 해서 여러 갈등을 없애버리고 네. 애매하게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예상이나 예측, 뭐 판단 이런 게 참 그 전부터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보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쁜 칭찬.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들어봐야 돼.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그런 위험이나 위기가 있으면 서로 또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정면으로 충돌해 가지고 무슨 파국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서로 서로 피할 놔두지는 거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그렇죠. 보고요. 저도 네. 그렇게 갈 근데 가능성이 이제 약하고 걱정은 가도 안 이제 되지. 제가 볼 때는 이 추석 때만 큰 문제가 없으면 네. 이 문제는 그냥 연말까지 가버려요 사실. 어떤 문제가요? 추석 의료 문제나 의료 이런 것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입시가 이제 이미 굴러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말 때 이제 또 각 병원들이 적자 병원들이 속출하면서 네. 그것에 대해서 투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음. 당장에 충남대병원만 해도 네. 보증서 달라고 지금 그러는 예, 판인데 긴급 대출이 필요해서 모든 병원이 다 적자예요, 이제. 네, 네. 예, 그것을 정부가 또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개입할 여지는 또 있겠죠. 아니 네. 좀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 심혈관계 질환, 특히 이제 뇌졸중이라 이런 거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네. 어르신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한 1분 1분이 굉장히 급할 텐데 예. 그 상황들을 10월, 11월 그냥 지금 응급실 이 상태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연말까지 이게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예, 그런데 오늘 그럴 때 너무 열심히 대통령이 운동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기 정상 목숨에 가동 대해서. 되고 있고 최선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냐면은 그 응급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인식하고는 전혀 다르고 네. 어쩌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예. 사실상 그 9월 달에 이제 그 지금 코로나 환자 35만 명 경고가 코로나 대란이에요 나왔거든요. 지금. 예, 여기에다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데 네. 의외로 겨울이 좀 빨리 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일단 문제 그 자체보다도 불안 심리는 더 크게 되거든요. 네네네. 우리 같은 지금 꼰대들 술자리에서 온통 얘기가 이거예요. 집에 어르신이라도 있으면 그래요. 이게 걱정되는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단 네. 말이에요. 아니 또 앉아서 방 안에서도 삼천리를 보신 우리 또 김종대 의원님이시니까 왜 또 날 띄워? 아니 저 한동훈 대표 예. 이러다가 완전 리더십 상실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글쎄 지금 이제 대표되고 네.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원체 용산하고 좀 지향하는 노선이 달라요. 예. 한동훈 대표는 그 중도 통합 노선을 얘기했고 네.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은 더 이념 성향이 강화되는 네. 약간의 어떤 고립지향적인 그 대통령하고는 이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거기서부터 비단 의료개혁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당과 이 정치에 대한 어떤 노선이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중도 통합을 하려면 지금 협치를 하고 네. 더 어떤 전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만들고 좀 정부의 이 협치의 기조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대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찬 연기도 그래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만찬이 취소된 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기사 나고 통보가 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혼자 밥 먹을 뻔했네. 포장할 뻔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용산이 한동훈 대표를 정말 대표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까지 그러니까, 생긴단 예,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용산에서도 약간 버린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 그 대표랑 뭐 얘기할 게 뭐 있냐 그럼 민주당에서도 대화 상대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썩 잘 협조하지 않는 네. 것 같은 이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어디냐 이러다가 서서히 말라가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보기에는 근데 의심- 지금 계속 저기 둘 사이 용산과 당을 이렇게 뽀개고 저 쪼개서 예. 뭔가 자꾸 쪼개져 있다, 아하. 분열돼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이라고 하는 게 꼭 의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만 오로지 이 모든 것의 결정 핵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당 대표하고 용산은 네. 끝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쳐야 되고요. 잘 또 국가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음.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걸 파국으로 만들어서 좋을 일 하나도 없다는 건 다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만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플레이가 훌륭해야 음. 당이 다음 선거에 유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네.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이다. 사람이라는 게 왜 대화를 합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네, 네.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당정 관계 질문이 나와서 대통령의 답변을 전하겠습니다. 당정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당과는 다양한 채널로 소통 중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셨고요. 다양한 근데 왜 채널이- 밥을 안 먹냐고.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는데 지난번에 그 최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 있었잖아요. 저도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라고 평가를 했고 최상병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를 통해 잘 진행되고 있다.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자. 우리 얘기했지만 그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약간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나는 그 의료개혁 나는 상의한 적 없는데 이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랑 회담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어저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차혜병 특검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의료대란 대안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까이고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행보를 해왔다. 그럼 진짜 대표 회담도 무기한 미뤄지고 이 할 대변인의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예 기자들을 만나서 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입니다. 까이고 예. 아니 이제 그거는 뭐 그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 이제 편하게 좀 편하게 기자들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서. 네, 기자들이 네, 네. 이제 일종의 백브리핑처럼 네, 네, 진행하는 네, 네. 자리에서 나온 네. 얘기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 간에 계속해서 대화하고 또 실제 합의할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해본 사람이지만 박근혜 네. 대통령 네. 시절에 10개를 얘기하면 그중에 9개는 다 얘기 생각이 달라요. 달라도 대화하다 보면 아 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하는 걸 알게는 돼요. 기사로 보는 건 좀 달라.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가 한 번에 끝나겠어요. 네. 이렇게 계속 만나서 할 필요가 있고 네. 대통령도 옹졸하게 자꾸 만찬 이런 거 취소하고 연기하고 할 그럴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도 만나서 네.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주장하는지를 네, 네. 좀 직접 육성을 들어야 네. 참모를 통해 듣는 것과 네. 직접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대화를 회피하는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야당이 사사건건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대화를 많이 추진하고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전체 많은 당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최상병 문제나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리고 현재 수사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아니 그 우리가 뭐 꿀릴 것이 없다. 무슨 특검을 받아도 그다지 큰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받아 왜 안 예. 받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과정이 전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공수처 수사랑 다 지켜보고 한다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너무 이렇게 그걸로 해서 뭐 마치 뭔가 큰 꼬투리를 잡아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걱정스럽습니다. 절대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예.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봐도 뭐 별거 없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님들은 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생각과 다른 거지.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받을 수도 있다고 네, 얘기하는 네, 사람에 네.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자 그리고 또 다음 뉴스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뉴스 가기 전에 그 궁금해하실 만한 그 질문 하나. 네. 김건희 여사 그 검찰 조사받을 때 특혜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은 그 질문도 했어요. 예, 네. 특혜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도 영부인 등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찾아가서 본 적이 있다.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특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어떤 영부인을 조사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게요, 과거에. 과거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MB 때인가? 아니, 아니죠. MB 그 시절에 영부인은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 그 영부인 전인가? 등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가족 관련 일이라 나서지 않아야 한다. 수사 처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갈까요? 네, 주제 넘어가죠. 네, 그 SNS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뭡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SNS 사진입니다. 예. 판례를 들고 있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데 예. 이분이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를 제안을 했고 이 릴레이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동참을 했고 네. 받아서 이제 릴레이니까 또 누구 해주세요라고 할 때 조국 대표를 또 이제 지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NS에 저렇게 릴레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 뭐 역사관 논란, 뭐 친일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관련된 민주당의 행보인 겁니다. 예. 결국 또 근데 저런 건 좀 하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뭐 잘하고 있는데. 아, 잘하고 있어요. 뭐 아니 아니 일종의 저 저렇게 편집증이 빅뉴스는 아니죠 사실. 아, 예. 그냥 그래서 오늘 그냥 뒤에 다룹니다. 그냥 그런 거 한번 한 거지 뭐 이렇게. 이거 저걸 민주당의 주요 사업으로 민주당이 좀 네. 당론으로 의총에서 네. 결정했다 그러면 좀 오반데. 네. 그럼 김용만 의원 정도는 자기 네. 집안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김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나 당 조국 대표들이 대표가 좀 가서. 도와준 거지.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저런 현실 인식 네. 네. 동의합니다. 좀 과거의 뉴라이트와 최근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은 그 뉴라이트가 출발할 때는 저 친일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네. 좌파 의 문제 인식과 국가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의로 보면. 근데 요즘은 왜 자꾸 저렇게 친일 문제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인사들이 부각되는지 그것도 저는 사실 좀 의아해요. 뉴라이트도 한 20년 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다르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아, 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저 친일판이 뉴라이트가 얘기하는데 네. 그건 뭐 저 앞에 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여긴 뉴라이트가 아니지. 새롭게 뉴라이트세요? 여긴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라이트가 그쪽으로 갔다고 뉴라이트가 아니라 네, 구조화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묶여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거 시작은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거기 참여했었던 거 아니에요? 예. 하태경 의원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거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20년 전에 저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걸 결성할 때 그 사람들이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예, 이걸 가지고 그거였죠. 예,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의 사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지금 시작인데. 예, 지금 뉴라이트라고 다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뉴라이트는 네.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뉴라이트라고 규정하고 계속 그것만 부각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주로 뭐 네오 막시즘, 뉴라이트 할 때는 시대 정신을 예. 담아보자는 뜻인데 예.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뉴라이트라기보다는 저는 니폰 라이트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네. 그리고 친일 반일 문제도 이것도 잘못된 프레임인 게 네. 우리가 일본이랑 국가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건 존재하고 실존하는 네네.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일 반일 부분보다 뭐 일본 내 국수주의자들, 네. 일본 내 우익이 문제지. 사실 한일 관계는 그걸 비판하는 그 우익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화돼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것까지도 반대하는 것처럼 이게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일본 내 이제 잃어버린 30년, 40년을 겪으면서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궁극적 성향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움직임이 일본에 예, 있고. 우리한테 대해서 최근에 역사 침탈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일본 교과서만 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독도에 대한 어떤 그 저기 공세 도발도 더 강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본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본을 반대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일본 일본에 자체는 아니라. 또 찬성한 그런 일본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 앞에서 네. 무슨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다스리는 거네요. 네. 왜 이렇게 그 저기 아니, 착해지셔? 그러니까 뭐 예. 그 김태우 와. 차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예. 그렇지만 당 대표 민주당의 당 대표나 네. 조국신당의 당 대표, 공당의 당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반일 선동을 하고 저는 부적절하다. 저건 대단히 저기 뭐야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네. 좀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 예.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의 큰 방향에 있어서 일본과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내부에서 저 같은 사람을 밀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함은경 위원장님을 밀정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련 없... 저한테 뭐 딱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 그 뭐 요새 친일파 네. 뭐 그 리스트도 있더만요. 무엇을 하면 뭐 네네네. 예, 아홉 그거 한번 가지 해봤어요. 기준 말이죠. 네. 아, 예. 박문태가 뉴라이트. 만든 뉴라이트에 예, 예. 관한 9가지 기준이 있죠. 예. 대부분 저는 속하더만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저도 반국가 세력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속하고 낙인 찍힌 거예요. 한쪽은 반국가, 한쪽은 아니 친일. 이건 예. 어디서 암약 하나 했더니 여기서 암약을 하고 있어. 암약이 아니라 대놓고 해요, 저는.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예.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예, 물론 예. 저도 이런 식으로 국가의 정신이 분열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더 통합돼도 모자란 판에. 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으로 주변 환경의 민감도가 워낙 고조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영토와 주권 수호의 의지가 강화돼야 될 시기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갈등적 사안으로 만드는 세력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논쟁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애시당초 이 과거의 보수 진보 정권을 할 거 없이 민족이라는 가치로 분열한 적은 없어요. 이 나라가. 근데 최근에는 이 정부에서 맨 그 저 뭐 국가의 정신을 다루는 국사 편찬을 하고 예. 독립을 기념하고 이러는 그 제1렬에 어떤 분들이 와 있냐 보면 과거의 보수하고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 운동으로도 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왜 공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논란의 불꽃을 일으키느냐. 예. 더군다나 김문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극단적입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의 책임은 야당이 시작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모종의 행동이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또 하나의 아.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러면은 좀 우리가 공정하게 봐줘야 된다고. 아 관련해서 어제 과방위에 그 KBS 박민 사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지난 광복절 자정 땡 할 때 그 중간에 기미가요가 나온 오페라 방영해가지고 논란이 네, 됐었잖아요. 네, 네, 네.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잠깐만 보고 이어갈게요. 8월 15일 땡 치자마자 기미가요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오페라 보셨습니까? 정말 일본을 찬양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거였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정말 사퇴를 해도 모자란 방송이죠. 그적인 작품의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를 보면 그걸 틀어서 친일을 하겠다고 하면 미친놈이죠. 그건. 일본 게이샤를 동정했던 게 친일이면 그건 친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시니까 해보세요. 저는 이 내용이 적어도 친일 방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일입니다. 문화적으로 친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민 사장이 내가 그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지만 네. 어쨌든 이 기미가요가 나간 건 이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나비부인 오페라 전체의 내용이 친일적인 내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뭐 제국주의에 좀 반대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문수 후보자가 일제 시대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예, 해서 예, 정말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예. 어제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뭐 사상 검증하는 질문처럼 돼버렸어요. 네. 다 물어봐요. 황정화 의원이 박민 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그 박민 사장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는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네. 다시 되묻습니다. 일본입니까? 라고 하니까 잘 한번 생각을 깊이 안 해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답변을 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민수 의원이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라고 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박민 사장이 제가 답변할 이유가 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예. 그쪽 부분은 그냥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게 네. 낫겠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군요. 근데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헌법에 있어요. 예. 뭐 정부 입장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예, 그다음에 다 일본에서도 그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국적법을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김미가요가 뭐 광복절 아침에 나가고 네. 이러면서 이제 KBS 공영방송 사장이 이게 뭐 문화적인 거고 또 건국에 대해서는 국적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네. 생각해 보지 않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왜 내보냈냐는 거죠. 왜 내보냈냐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네. 푸치니 그 나비보인 오페라가 뭐 저는 친일적인 작품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러지만은 예술성도 있고 거기 뭐 오페라 아리아 듣는 사람 저도 좋아합니다. 네네. 네. 이것은 그런 것도 들으세요? 예? 그런 것도 듣죠. 들으세요? 예. 아 나비보인 어느 개인 날 그거 명곡이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명곡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네. 저기 여기서는 그 작품성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8월 15일 0시에 나갔는데 하필 그날. 거기에 기미가요가 나오고 네. 이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가 없다는 게 그게 공영방송입니까? 그게? 네네. 근데 저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네. 무슨 그뭐 불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뭐 그 당시에 국적이 어떠냐.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2천만 동포가 있었는데 2천만 동포들이 국적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도 좀 의아해요. 국적이 필요할 때는 외국 여행을 갈 때나 공식적으로 할 때인데 그때는 뭐 일본에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나갔겠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왜 사상 검증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걸로 해서 친일이냐 아니냐라고 검증해가지고 급기야는 민주당이 그걸 기화로 해서 공직 후보자가 친일인지 아닌지 또는 친일에 대해서 찬양 고무하면 공직에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찬양 고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국가보안법 7조에 나와요. 예, 제가 그 7조로 한 3번 정도 감옥을 가봤는데, 예, 그 찬양 고무 얘기만 뜨면은 그럼 도대체 찬양 고무를 누가 판단하지? 그랬더니 판단하는 법을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그걸 판단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런 사상 검증 행위가 네.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 파시즘에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사실은 나비 부인 저거는 그냥 해프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필이면 그날 그걸 왜 들었어? 좀 조심하지. 뭐 이 정도 예, 얘기예요. 예. 네, 네, 그거 네, 가지고서 네. 무슨 검증하고 그거 무슨 박민 사장이 그 틀으라고 지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날 그게 많은 국민들이 해필이면 그날 김미가요를 듣게 한 건 잘못됐네. 네, 네. 작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건 넘어가면 될 문제예요. 근데 네. 이 얘기가 왜 자꾸 되냐면 네.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그거를 부인하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자꾸서 의심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아니 그 뻔한 얘기를 왜? 그러니까 왜 김구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왜 김구를 부정하면서 이승만을 찬양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4.19 때 우리나라 무고한 학생들에게 총질을 해서 쫓겨난 대통령인데 왜 자꾸 저 사람을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그 양반 독립운동 했었으니까 독립운동한 그 역사를 같이 공가를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텐데 네. 김구를 부정하는 수단으로 이승만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증손이 어이씨 이거 우리 할아버지 예. 증조 할아버지를 부정해 이제 이렇게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 이러고 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자꾸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접근하 나가느냐. 심지어 친일파의 후손으로 살면서 자기 선조 저기 뭐 가족이죠. 가족의 친일 활동에 대하여 사과했거나 반성했던 적이 있는 분들이 네. 그 이후에 뉴라이트 쪽에 이런 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이론을 무장하면서 그거를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저분들 저런 얘기 안 했었는데 왜 저러지? 난 지금 내 눈으로 봤어요. 그분들이 과거 했던 말과 네. 그 뉴라이트 이론으로 부정하면서 일본 시절의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식민사관과 관련되어 있는. 네. 특정 역사학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그런 이론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 거야?라는 의심과 불안함들이 생겼던 근데 거죠. 이제 그런 그런데- 분들이 대체로 네. 이제 정부 요직에 많이 앉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셨다는 자, 이 거죠. 부분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침소봉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을 그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본 합방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 그런 사람들이 합방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 했어. 예. 요즘 합방이란 말도 문제가 됩니다. 그 병합이라는 예. 말을 써야 된다고 병합이든 하고 합방이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예컨대 이 제국주의 식민지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엄정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한다든가 그러면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 신나치가 등장해 히틀러식 격려를 했거든요. 네. 이걸로 유럽연합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기율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분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949년에 나토가 생길 때 네. 유달리 역사 영토 문제에 유럽이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야만 나토 동맹이 맺어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임용에 있어가지고 기준선이 무너진다거나 어떤 과거 보수 정권 같았으면 절대 공직에 진출을 못했을 법한 역사적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했을 때 네.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게 침소봉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식민지 국이었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국가의 정신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서 논란이 있을 때 뭐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번 기준을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정부 책임이죠. 예, 야당에서 어떻게 네. 했느냐보다도 책임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그 근데 인사가 몇 가지 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등장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 아주 반일 민족주의 이 경향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좌파 플러스 반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런 경향이. 그 나치가 뭐예요 원래? 민족 사회주의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네. 그 민주당이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을 저는 오히려 애주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저기 뭐야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화도 나는 경우도 네, 있지만 네. 그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일본과 무슨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고 네.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더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근데 가지고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지나간 학생들한테 너 뭐 국가관 물어보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사상 검증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국가관이라든지 역사관 등을 물어보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예.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 네. 이런 걸 주장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공천 취소시켰잖아요. 그리고 취소하라고 요구를 했고 저는 네, 네. 그건 뭐냐면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입장들이 있어요. 네. 자기 색깔들이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크게 어긋났다거나 벗어났다 네. 이런 건 아닌데 몇 가지 이 돌출적인 일들을 가지고 지금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예를 들면 뭐 몇 년이 광복이냐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상 검증 아니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혹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닌지라고 이제 여쭤본 겁니다. 아니, 질문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이 사상 검증의 원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한 10년을 보더라도 주로 보수 정권이 많이 휘두르던 무기입니다 이게. 네, 네. 심지어 종북 감별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 뭐 정치인들 같은 거 별의별 기상천외한 이야기도 다 나왔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 놓고 지나가 보라고 네. 이런 이야기까지 욕해봐, 방송에서 뭐 이런 거 주문하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종북 세력 주사파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저야말로 사상을 검증하는 거 양심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정말 반대합니다. 네. 예,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일단은 이런 논란 자체도 어떤 역사적 진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기본을 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원래 독립 정신은 민족주의, 종족주의라기보다는 보편주의 사상입니다. 3.1 독립선언서라든가 네.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주의를 지향했고 그 세계와 민족이 만나는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식민지 어떤 그 근대화 또는 뭐 제국주의 논리에서 오히려 민족주의, 종족주의가 나온 거지. 독립 정신의 본질은 종족주의가 아니다. 자꾸 반일 종족주의라 그러는데 일부에 그런 면이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 독립 정신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저는 종족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자, 이 주제 관련해서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요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김영석 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가 자꾸 임명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뭐 광복절, 건국절 논란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 답변입니다. 김영석 관장 인사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했고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그렇게 일본으로 제청한 사람을 내가 거부해 본 적은 없다. 김영석 관장 잘 알지도 못한다.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다. 네. 네, 신변이나 재산 비위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해왔고 특별히 우리 정부와 관련한 인사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 잘 모르신다 네네, 이런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뉴라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네. 네. 요새는 뉴라이트에 대해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것과 다른 정의를 해서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충성심이 있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다른 뭐 뉴라이트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광복회에 뭐 약간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했군요. 예. 아니 아 넘어가려 그랬는데. 저기 예, 감사를 해서 비위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하겠다. 본부 국장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직후에 나온 게 예산 6억 원을 삭감하겠다. 그다음에 광복회가 이제 그 광복 정신을 기리는 어떤 학술 기념 사업도 예산을 줄 수 없다. 네. 그다음에 광복회에 그 대응하는 또 다른 어떤 그 공법 단체를 추가 허용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지금 다 합쳐보라고. 아니 광복회는 이제 정치 단체로 변질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가 보복입니까? 이게. 아, 근데 뉴라이트를 진짜 모르는 게 맞긴 맞네요, 그죠? 그 김태우 차장의 얘기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쓰는 개념을 보면 뭐 내가 알던 건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모르겠다.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넘어갈까요? 아니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네. 참 그런 건 좀 지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함부로들 말을 해가지고 뭐 보건복지부에 가서 의사들을 공격하는 여러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어 의사들한테도요. 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 정부나 이 현 정부에 굉장히 네. 부담을 주는데 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말하는 것에 좀 혼을 좀 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공무원을 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광복회에 대해서 뭐 응징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것은 네네. 바람직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종대 의원 전문 분야가 하나 전문 짧게 분야가 좀- 있는데 네. 김종대 의원이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예, 많이 예. 지났습니다. 아,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요건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네.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특히나 급작스럽게 섭외해 아. 주신 우리 함경 위원장님 잘 역할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역할은 잘 못하시죠. 아니 오히려 그게 보기 좋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진짜 양심 소신대로 하시니까. 예. 네, 함께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